"아 서울 아파트 좋은 거 모르냐. 근데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걸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오늘은 "치사하고 더럽더라도 이 부동산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주제로 영상 만들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가 많이 없어지고 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차인들은 월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고 임대인들조차도 이 시장 자체를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어떤 부동산을 사면 좋을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것들로 어떻게 돈을 벌면 좋을지, 그리고 또 저는 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 관점에서는 이 현상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 한번 영상으로 만들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야 되는 이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1억을 빌려서 예전에는 뭐 5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5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 80만 원을 내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대출 자체도 많이 안 냅니다. 전세자금 대출 자체도 막아놨고, 그리고 정책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서 갭투자 막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무조건적으로 좋아합니다. 월세는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월세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 1년으로 치면 1,500만 원, 1,700만 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금액 자체가 아까운 거죠. 근데 전세는 어떤가요? 내가 일정한 금액의 대출을 받고 이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낸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전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많이 빌려주기 때문에 내가 원래 살아야 되는 그 생활 환경보다 조금 더 높은 생활 환경에 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 어르신분들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면 그 예전부터 우리 내려왔던 얘기들 있잖아요. "월세 살면 돈 낭비하는 거다. 월세 사지 말고 전세 살면서 돈 아껴가면서 집을 사는 게 맞지 않냐?"라고 사람들은 많이들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의 제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현상들 속에서 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던 월세가 늘어났던 이유들 있잖아요. 이자가 높고 대출을 안 해주고 여러 가지 규제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월세가 늘어났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월세보단 전세잖아요. 그럼 전세를 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규제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 사람들은 다시 전세를 찾겠죠. 그리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쓰겠다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4년 전에 전세를 1억짜리 집을 6천만 원에 맞췄어요. 근데 4년 후에 뭐 계약갱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4년 후에 내가 이 집을 전세를 다시 맞추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집이 7천에 맞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가보니까 전세를 구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8천만 원을 줘도 이 집을 빌려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이 그러면은 전세 사는 거보다 그냥 내가 살게요. 이 집 얼마였죠? 1억짜리 집 아니었나요? 그럼 내가 1억 2천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전세가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상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일시적인 현상들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 다시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파트 값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무주택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이 시장을 봐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무주택자들은 저는 그냥 서울 아파트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주택자들은 지금 혜택이 많습니다. 이 전입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다시 찍는 건데, 전입 의무가 없진 않아요. 가계대출 자체가. 경매에서도 가계대출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입은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전입할 의무가 없죠. 왜냐하면 말했던 것처럼 실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전입이기 때문에 전입을 자연적으로 들어간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6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6억에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들 서울에도 충분히 많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을 저는 사는 게 지금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진입장벽으로 느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험이 없다라는 걸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경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매로 접근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세보다 싸게 사면 불안감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사람들은 지금 5억에 사고 있는 집을 나는 시세 대비 뭐 4억 5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싸게 샀다는 것만으로도 아까 얘기했던 경험이 없다라는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자금 대출, 아까 얘기했던 경락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들은 사업자를 내지 않고 가계대출로 진행을 하고 전입 의무가 6개월 이내에 있지만 이건 실거주를 할 거기 때문에 해결이 되죠. 그리고 대출까지도 충분히 다 나오기 때문에 경락자금 대출로 굳이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 근데 이 실거주할 집을 경매로 낙찰받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충분히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세보다 뭐 4, 5천 싸게 산다라는 거는 굉장히 싸게 사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를 사람들이 사고 있는 가격보다 한 10% 정도 싸게 산다는 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1주택을 내가 갖는다라는 입장에서는 서울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사는 거에 있어서 지금 보합이고 사람들은 지금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내가 경매를 선택을 해서 시세보다 더 싸게 사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로 싸게 사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좋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조건들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는 투자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주택자들이 지금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너무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지금 경매 시장을 봤을 때.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서울 아파트 좋은 거 모르냐. 근데 서울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걸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또 요것도 경매로 접근을 하시면 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넘어가면 8%, 3주택에서 4주택으로 넘어가면 12%에 대한 취득세가 나옵니다. 아, 취득세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취득세는 그냥 내야 된다라고 쳐도 이 지금 대출 자체가 수도권 경기가 아예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매매 사업자로도 대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 물건을 좀 보면 좋은데 지방 물건 같은 경우는 저는 빌라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이 시장에서 리스크가 낮은 것들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죠. 주거용 물건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지방 아파트를 싸게 낙찰을 받아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가격보다 싸게 내놔서 이 중간에 마진을 남긴다라는 관점 항상 저는 얘기 드리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결국엔 서울 아파트예요. 치사하고 더럽지만 서울 아파트,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질 만한 곳, 가장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만한 곳 어딜까요? 서울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같은 경우도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2억 미만 같은 아파트는 1.1%입니다. 다 100채를 갖고 있든 1000채를 갖고 있든 1.1%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에서 공시지가 2억 미만이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아파트들 살 수 있습니다. 뭐 세대수가 받쳐주고 있고 공실률이 없고 그리고 주변 인프라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면 충분히 빠르게 들어가서 단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지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들, 가격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리스크가 적은 소형 아파트들도 싸게 낙찰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같은 방식으로 싸게 팔아서 단타 매도를 하면 여러 가지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매도 차익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공통점은 이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서울 아파트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부동산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결국 답은 서울 아파트밖에 없어요. 서울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닙니다. 정책 변화, 금리 인하, 시장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곳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시장 중심은 언제나 서울이고 서울 아파트는 자산 가치의 기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경매가 뭐 물론 제가 경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 남들한테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걸 가지고 있어야 투자 자산 가치가 더 높게 측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서울 아파트가 절대적이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돈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경매를 한번 선택을 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 리스크가 낮은 물건들로 계속 경험과 시드를 모아서 결국엔 경매를 하든 급매를 하든 일반 매매를 하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기사들 보면 말하는 게 많잖아요. 전세 축소, 월세 확대, 갭투자 차단, 이 모든 게 사실은 서울 아파트의 가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길게 얘기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살 수 있으면 지금 사라. 그리고 다주택자나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지방 단타 후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시들을 모아서 마지막에는 결국 서울 아파트를 빠른 시일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자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마지막 관점이고 어떻게 보면 큰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울 아파트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 서울 아파트 전세보다 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 보고 이런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